네, 의정부 성모병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측이 응급실이고요. 12시 방향이 본 건물입니다. 비상등 켜고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본관 건물을 끼고 우측이나 좌측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가 된 곳이 이 흡연구역입니다. 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모병원 안에 흡연구역입니다. 저도 물론 흡연 가지만은 병원 바로 그 주차장 입구에 흡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비로 그전엔 자영업을 했잖아요. IMF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다 망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5060 세대가 이제 은퇴가 되면 자영업을 나선 게 아니라 이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거 없을까? 라고 찾다가 임대사업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집을 산 건 누구냐? 오히려 60세 이상은 이렇게 30%나 보유 가구 수가 늘어났는데 39세 이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밀레니얼 세대가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은 30대가 굉장히 집을 많이 사고 있죠. 그 얘기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기성세대가 집값을 다 올린 상태에서 흡연하신 분이 흡연하고 뜻이 됩니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맨날 탕진잼 한다, 아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취미에 쓴다 그러면서 막 허투루 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요, 소비를 보면 놀랍게도 제가 30대였던 2003년에 소비 성향은 또 한 분이 76.2 흡연을 하시고 였습니다. 지나갑니다. 100만 원을 벌면 76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의 30대 청년들은 70.2%밖에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흥청망청하면서 30대를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 성향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정말 탕진잼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지금은 소비를 할 때 보통 때는 이렇게 가성비를 아껴서 정말 보통 때 라면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더라도 나중에 가서 5만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는 스타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시간 현재 6시 16분입니다. 결코 이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탕진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달라진 점의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친다든가 아니면 술집에 2차, 3차까지 가면서 저도 그럼 흡연구역이니까 흡연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서핑, 요즘 밀레니얼 세대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결코 재밌는 점이 있는데, 남들이 다 서핑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서핑을 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전에는 골프를 다 치면, 기성세대는 지금의 한 4050 또는 5060 세대는 남들이 골프를 치면 나도 어떻게든 골프를 배워야 됐고, 남들이 전부 다 술집을 2차, 3차 가면 절대로 2차, 3차에서 빠질 수 없던 세대가 아니라, 그런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취미에 돈을 쓰는 세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600만 명의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면 600만 개의 취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을지 몰라요. 특히 저 같은 KBS, 정통적 미디어,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600만 개의 취향이 있는데 우리는 2개의 채널로 그 단일한 취향들을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밀리는 거예요. 유튜브는 600만 개의 취향을 계속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컨텐츠를 쏴줄 수 있죠. 넷플릭스는 4만 개의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여기서 밀리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600만 개의 취향이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 두 번째는 아까 자산시장에서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세대 교체가 늦어졌다면 또 하나가 바로 자산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에서도 이렇게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가 나타났는데, 자, 청년 세대가 놀랍게도 아까 소비도 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도 많이 해요. 저축 제가 30대였을 때는 22% 정도를 했는데 지금의 청년 밀레니얼 세대는 27%를 저축하는 세대. 자, 당연히 오픈마켓은 2030 세대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2030 세대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카페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것처럼 소비시장에서도 자꾸만 어떤 소비의 주체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밀레니얼 세대가 주역으로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도 줄었죠. 일단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 데다가 오히려 저축도 많이 하니까 소비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자꾸만 이렇게 자산도 축적하지 못하고 소비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일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혼 남성들 중에 연애를 현재 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70%나 됩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7, 8년 전에 강연할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일본 진짜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고 좀 새로운 세상에 사는구나. 생애 미혼율 같은 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비율이 일본은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거의 한 10년 정도,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일본 얘기를 강연했을 때 그때는 일본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봤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더 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얼마나 낮으냐? 2019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일본은 1.41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88이었습니다. 1.41 대 0.88. 이 차이는요, 이게 출산율의 차이는요, 이 소수점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대를 자꾸만 이어가면서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1.41과 0.88은 국가가 언제 소멸하느냐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숫자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밀레니얼 시대의 어떤 이코노미 주요 산업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3차 산업이란 말이 처음 대중화된 것도 2011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이란 말을 굉장히 대중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근데 어느덧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마케팅 용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의 와중에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18세기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은 지금 산업혁명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할 때 4차 산업혁명을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떤 뛰어난 석학도 불가능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2011년에 알았는데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고 그 도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혁신이나 혁명이 시작된 게 아니라 3차 산업의 어떤 중간 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산성 향상, 이게 고든이 그린 건데, 자, 여기 보면 생산성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010년대에 훨씬 더 생산성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모두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온갖 AI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생산성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가장 높아졌을 때는 바로 1940년대였어요. 1950년대 다시 흡연하고 왔습니다. 생산성이 가장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은요 전부 다 192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보급된 겁니다. 이런 세탁기들이 등장하면서 대중화되고 하던 시절에 오히려 생산성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고요. 놀랍게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뛰어나게 높아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 지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석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류비용이 컸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물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노동력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짓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던 시절에 다행히 산업화를 맞이했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발전과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르신 얼굴 안 찍혔어요? 완전히 세상